부산, 경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7일 연속 10,000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부산은 25명의 최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거짓 정보 제공 여부와 업체들의 공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아읍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현황과 진화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김해에서 의용소방대원과 고등학생들이 1톤 트럭에서 난 불을 진압했습니다. 불이 난 현장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준 그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먼저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남 김해에서 택시기사인 의용소방대원과 고등학생들이 차량 화재를 진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건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7일 오전 8시쯤 김해시 삼방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불을 끄려 했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이곳을 지나던 김해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인 택시기사 정성배 씨와 고등학생 3명이 함께 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잘 꺼지지 않자 학생들은 근처 GS25에서 소화기를 빌려왔습니다. 이 GS25는 소방청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불은 침착하고 용감했던 의용소방대원과 고등학생들의 도움으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1톤 포타에 불이 났다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에 안에 들어있는 소화기하고 트렁크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에 진압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주위에 있는 소화기를 구해왔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어도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인명피해 없이 차량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을 준 정대원과 학생들에게 표창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금정구 아읍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대욱 부산시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제대욱입니다. 네, 아읍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계속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제부로 이제 큰 불은 다 잡혔고요. 현재 연기가 피어나거나 잔불이 조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잔불이 일어날 때마다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동원해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산시와도 대처 방안에 대한 소통을 하셨을 텐데요.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처가 이뤄졌나요? 일단 부산시에서는 신속하게 이제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인력을 지원해 주셨고요. 부산시청 직원들 그리고 이제 금정구청 직원들,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인력까지 포함해서 한 1,5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 쪽에서도 이제 소방 본부를 통해서 소방 인력들과 이제 시청 한 600명 정도가 투입되어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한 인명 피해는 없고요. 일단 경상자가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한 분 정도 경상이 있었고 어떤 인명 피해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한 20헥타르 정도가 좀 산불로 인해서 좀 소실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 2일에 산불이 처음 발생한 이후 재발화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진화 작업도 며칠째 이어졌는데요. 진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저녁만 되면 이제 그 돌 속에 숨어 있는 낙엽을 통해서 다시 불씨가 또 재점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헬기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낮에도 산이 너무 가파르고 이제 그 인력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산악 지역이 되나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행히 또 많은 또 도움을 받아서 현재는 그 진화가 어느 정도 다 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께서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산불 진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그 산불 반경에 따라 가지고 지휘본부나 어떤 책임 소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100헥타르 미만은 일단 그 지방 단체에서 이제 산불 진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헥타르가 넘었으면 이제 강력 단체에서 이제 산불 진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산불 진화를 하다 보니까 뭐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과 유기적인 협조가 조금 일어나기가 힘든 구조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력시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이런 산불 진화에 투입이 돼서 그런 어떤 각 기관들과 같이 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홉산의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대욱 부산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20만 2,72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날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20만 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달 만에 1,000명을 넘겼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월 초까지만 해도 2만 명 수준이던 확진자 수가 보름 만에 10만 명까지 오르더니 최근에는 20만 명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정점에 이른 것일까요?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쯤 최대 35만 명까지 치솟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는 1.30으로 2주 전 1.46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1, 2주 후쯤이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 1.0 전후를 보이면서 정점을 이루다가 3월 말부터는 이제 감소하는 양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격한 완화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개학을 맞아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코로나19 상황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8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14,031명으로 7일 연속 10,0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18개 시군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택치료자도 늘고 있습니다. 경남 재택치료자는 98,327명, 어느새 10만 명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부산을 볼까요?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19,363명입니다. 지난 3일 처음으로 확진자 2만 명을 넘어선 뒤 6일 역대 최다인 26,456명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조금 낮아진 수치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동래구 요양병원에서 38명, 사하구병원에서 30명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 확진자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10대, 30대, 50대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40에서 50대, 20에서 30대, 60대 이상 순입니다. 대부분 젊은 층 발생이 많은 경향이죠. 하지만 사망자는 다릅니다. 8일 0시 기준 경남에선 80에서 90대 환자 2명이 숨지면서 경남 누적 사망자는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사망자는 41명이었는데 3월 들어 7일 만에 벌써 38명으로 하루 평균 5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사망자는 90대 6명, 80대 10명 등 25명으로 지난 1일 처음으로 20명을 보인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경남은 32명, 부산은 80명의 위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경남도는 하루 최대 3만 명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대응 체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군 관리 의료기관은 물론 분만, 투석, 소아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도 확대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코로나의 힘든 시기지만 아직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기본이자 절실한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성케미칼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조사가 화학물질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련 업체들의 물질안전 보건자료 허위 기재 공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독성 간염 증상자가 발생한 두성산업과 대응 R&T의 세척제에서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없는 트리클로루멘탄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1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돌봄, 연대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사회적 어려움이 차별과 혐오, 폭력 등의 형태로 여성의 일상생활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부 남성의 주장인 여성 혐오를 주장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투표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시장은 8일 사전투표 당시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연제구 연산 4동 제3투표소를 방문해 투표 준비 상황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선관위의 선거 준비와 현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 지침에 따라 선거 당일 확진자들은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모금 기간은 3월 말까지로 모금의 성금 계좌를 통해 각각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인 성금은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난 피해민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부산시가 해양 관광 콘텐츠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기존의 노르딕 워킹과 선셋 필라테스에 싱잉볼 명상, 요가가 추가됐습니다. 운영 장소도 부산 전체 해수욕장과 수영강, 영도 아미르공원 등 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부산 해양치유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합천군이 올해 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31헥타르의 나무를 심습니다. 조림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가회면 장대래 일대로 편백과 나벽송, 은행나무 등을 심을 예정입니다.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을 원하는 산림 소유자는 10%를 자부담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이 탄소 중립 실현과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건조한 기상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산림 인적지역 화재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기동 순찰대를 운영하고 의용 소방대를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섭니다. 또 산림 주변 논밭 쓰레기 소각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야영, 흡연 등의 불법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가 오는 18일 개막합니다. 통영, 섬, 바람이라는 주제로 52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개국 35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조각,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산도와 연화도 등 섬 지역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섬 연계전도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